자, 두 번째 책은요, 페인트라는 책인데, 이 책은 좀 더 직접적으로 가족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책이에요. 페인트 제목 역시 아몬드와 마찬가지로 무슨 의미지? 네, 전혀 상상이 되지 않는, 네, 중간까지 읽으시면은 페인트가 무슨 뜻인지 나옵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빅 이슈인 저출산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정말 부모가 된다는 건 무엇일까? 부모 자녀 관계란 무엇일까? 가족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을 잘 낳으려고 키우려고 하지 않으니까 아예 국가가 아이들을 담당해서 키우는 것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런데 이제 국가가 키우는 이 아이들은 나중에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권리, 네, 자격 같은 게 주어지는데, 그러면서 부모를 면접을 하게 되는 거죠. 만약 우리가 부모를 인터뷰할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선택할 수 있다면 과연 그것은 어떤 것일까? 지금도 우리는 굉장히 많은 가족 문제를 겪고 있잖아요. 가족에 문제가 없는 쪽은 저는 못 봤어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상처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사실은 못 봤어요. 정말 엄마를 너무 존경해요. 저희 아버지를 너무 존경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사실 굉장히 많은 상처가 있다는 거를 저는 이제 발견을 하게 된 거죠. 심한 상처, 트라우마와 같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도 있고, 그냥 소소한 일상에서의 갈등 정도의 상처만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큰 상처를 안고, 그래서 결혼을 하려고 하지 않거나 결혼을 해서도 부모가 되려고 하지 않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개인주의로 책임지기 싫어서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좋은 부모가 될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것 자체를 이렇게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을 선택할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책은 뒤집어서 어떻게 보면 그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떤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냥 국가가 아이들을 담당해서 잘 키우고 아주 잘 키우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완벽하게. 네, 그리고 나서 때가 되었을 때 부모를 면접하고 선택하는, 네, 그 시나리오를 펼치고 있는데요. 이 책의 주인공은 제누라고 하는, 정확히는 제누 301이 주인공의 이름이에요. 제누는 January 에서 온 거, 그러니까 1월 달에 출생한 아이들은 모두 제누라는 말이 붙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1은 일종의 아이디 넘버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은, 주인공의 이름은 제누 301이에요. 제누 301은 17살이라고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보육원과 마찬가지인 시스템으로 이제 19살이 되면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부모를 빨리 선택해야 되면서 이제 벌어지는 일들인데, 부모들이 하도 아이들을 낳으려고 하거나 키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 센터에서 아이들을 입양하는 부모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혜택을 노리고 오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 이 사람이 정말 괜찮은 부모인가를 또 심사받고 또 심사받고 또 심사를 받습니다. 그리고도 그 결정권은, 그러니까 모든 면에 있어서 완벽한 부모라고 할지라도 어떤 정서적으로 뭔가 끌리는 게 없으면은 이 아이는 그 부모 후보자를 거절할 수 있어요. 네, 엄청난 아이디어 아닌가요? 그래서 이 주인공 역시 몇 번의 어떤 면접을 통해서 또 거절하고 하다가 이제 나중에 괜찮은이라고 하는 것은 솔직한 어떤 후보자를 만나게 돼요. 제가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면 스포일러가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이 아이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또 이 아이의 제누 301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만드는 책이었어요. 여기에 나오는 성인들 역시 자신의 부모에 대해서, 친부모에 대해서 회상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럴 때 이제 어떤 상처들을 받았는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렇게 보면 와, 좋겠다. 그래, 내가 이렇게 상처받고 컸는데 내가 부모를 심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과연? 네. 역시 그 안에 동전의 양면처럼 문제점이 있게 되고, 그 문제점 역시 이 책에서 드러나게 되는데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의 내용이 그냥
약간 뜬구름 잡는 이야기다, 그냥 소설 이야기다 라고 사실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굉장히 실제적이다, 정말로 벌어질 것 같은 이야기다. 하도 이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고 사회에서의 지원은 부족한데, 그러니까 사실은 자녀를 키우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수능을 준비하는 것만큼 이 중요한 부모가 되는 것에 대한 교육을 우리가 받는가. 사실 부모 교육은 여러분들이 돈을 내고 시간을 내서 일부러 어디 가서 교육을 받지 않으면 부모 교육은 받을 일이 없어요. 우리가 국어, 영어, 수학을 기본적으로 배우는 것처럼 부모 교육을 받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컬한 거죠. 굉장히 많은 어떤 가족 문제가 벌어지고 있고, 이혼율에 또 아동 학대 문제, 가정 폭력의 이런 문제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 교육은 필수로 만들어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 이 센터에 자녀를 입양하기 위해서 후보자로 이제 등록을 한 부모들은 엄청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 교육이 이런 식으로라도 정말 이루어진다면, 이 책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육아서를 본다고 해서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육아서 한 권 읽지 않고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자녀를 키우는 것보다 차라리 그게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너무 실제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 저출산 문제와 가족 해체 문제는 너무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제가 심사를 받는다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여기 책에 보면은 아이들이 후보 부모들을 면접을 하고 나서 점수를 매기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상상을 해봤죠. 제가 아이들에게 점수를 받는다면 몇 점을 받을까? 네, 안 물어봤습니다. 네, 괜히 겁나서 낮은 점수를 받을까봐. 네, 어쨌든 이런 상상을 해본다는 게, 네, 사실 슬픈 상상이기는 하지만, 안타까운 상상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그럼으로써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관계, 이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뭔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고요.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러든 저러든 하나님 아버지에게 저는 언제나 자녀라고 하는, 세상 그 어떤 것이 흔들려도 하나님 아버지와 저와의 관계는 너무나 굳건하다는 것이 가장 위로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도 이 책은 그렇게 무거운 책들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읽으실 수 있으니까 꼭 읽어보시고, 또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고 또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